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XBB1과 중국발 유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10%가량 감소하고 있는 추이에 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중증 사망 환자 측면에서는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와 대비했을 때 2.9% 증가였고 사망 환자는 반면에 2.9% 감소하여서 이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안정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의료 대응 측면에서는 현재 병상 가동률이 약 30%밖에 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유분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의료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 획득 측면에서는 고령층 50%, 감염 취약시설 60%를 목표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령층에서는 접종률이 30%, 취약시설에서는 52%밖에 되지 않아서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에서는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마침 환자 발생 측면과 의료 대응 측면에서 현재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스크 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변수라는 게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XBB 1.5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중국에서 이제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국내에 유입되면서 혹여나 오미크론 이외에 다른 변이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고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XBB부터 알아보겠습니다. XBB라는 녀석은 BA5와 BA2.75라는 녀석이 함께 만나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건데 그로 인해서 XBB1이 탄생을 하고 XBB1에서 한 번 더 변이가 일으킨 게 XBB1.5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오미크론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다른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즉 델타와는 다른 식구이지만 오미크론과 비슷한 성격을 띠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뭐 중증도라든지 다른 특성은 현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XBB 1.5가 갑자기 이슈화가 된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12월 3일부터 XBB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증가한 시점이 한 달도 남짓한 시간 안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BQ1이라는 즉 BA5의 그 다음 변이주인 BQ1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XBB 1.5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여하튼지 간에 XBB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XBB를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변이주 상태를 보면 아직 우리는 BA5가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하늘색이 BA5 포션인데 하지만 BA5가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그 영역을 BN1과 BA2.75라는 녀석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XBB 1.5라는 녀석은 다행히 아직까지 국내에서 0.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즉 우리나라는 현재 XBB1은 그렇게 많지 않고 BA5가 줄어들고 그 하부 변이인 BN1과 BA2.75 같은 이런 녀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 이스라엘은 BQ1.11, 그 다음에 브라질은 BQ1, 그 다음에 BA5가 아직도 많은 변이주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남아공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렇게 XBB 1.5라는 녀석은 아직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마다 백신 접종률도 다르고 확진자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면역이 감소하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때 유입되는 바이러스가 이 국민들이 대다수의 어떤 집단 면역이 떨어지는 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 형태는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XBB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XBB 1.5라는 녀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봤었는데 동절기 이가 백신을 투여를 했을 때 항체가 늘어나는 정도가 기존의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2481만큼이나 항체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것에 비해서 약 25배보다 적게 항체가 형성됐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XBB 1.5가 기존에 동절기 이가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감염 자체를 막을 그런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이 정도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중증 사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뒤에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 감염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 이가 백신을 맞는다면 감염되지 않고 그냥 동절기 이가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XBB에 대한 항체가 훨씬 더 많이 형성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코로나 확진된 경험이 있으시면서 4개월이 지났다라고 하신다면 코로나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거는 항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이런 것들을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처방되는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게 되면 이 XBB1에도 이 팍스로비드와 그 라게브리오라는 녀석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XBB1이라고 할지라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꾸준히 늘어난다라면 이것에 대한 중증 사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발 상황인데요. 현재 상하이 상태입니다. 오늘자의 뉴욕타임스에 실린 사진인데요.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병실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이렇게 강당이나 아니면 환자 대기실 앞에서 병상을 깔고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6억 명가량 발생을 했는데 이 수치가 약간 가늠이 안 되신다면 지난 3년간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6억 6천 명이라는 그 숫자와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애초에 입국자들을 제한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입국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PCR 항원 검사를 통해서 애초에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고자 적극적으로 현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중국 입국자 중에서 며칠 안 되긴 했지만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봤을 때 입국자 수가 6,300명이었고 이 중에서 검사를 해보신 분이 5,600명이었는데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 대략 20%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 중에서 일부의 염기 서열을 분석했을 때 대다수의 그 변이주는 아직까지는 BA5와 BF7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우려하던 전혀 모르는 새로운 염기 서열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XBB1 같은 녀석이 등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굉장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중국의 코로나가 단순히 BA5다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미국에서 XBB1이 만약에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제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팍스로비드와 동절기 이가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면역력을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병상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검역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또 최악의 시나리오가 중국에서 아예 오미크론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파이 변이주가 등장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녀석이 이전의 델타처럼 중증도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가 됐을 때 사실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떤 해결 방법은 딱히 없죠. 왜냐면 기존의 백신과 치료제가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이 부분은 사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인 거고 국내 의료 시스템 정비 또한 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것은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까지 앞서서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여러 이제 1년 전 2021년도 사진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근까지 펼쳤고, 우리나라도 K 방역을 열심히 펼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국가에 맞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한 번에 폭발적인 확진자를 거치긴 했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3년간 많은 피로도가 사실 쌓였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몫으로 돌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방역 정책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사회, 국가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체 인구의 98% 이상이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상태이고, 면역력이 있는 개인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생긴다. 그 부분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이미 면역력이 획득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백신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XBB1이나 중국발 유행에 대한 상황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정책을 변화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에 대한 많은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혹여나 다른 의견이 있다거나 저희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소통해 주시면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